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일 마감 시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은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개별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막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기관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수 비해서는 뭐 개별 종목들이 특이한 종목들은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네요. 네. 뭐 일단은 뭐 가장 두드러지게 움직인 거는 HLB 쪽, HLB 생명과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급락 급등 이제 완전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긴 한데 뭐 이제 저도 자문이 이제 끝난 종목이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작전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오늘 또 급락시켰다 급등시켰다가 이제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네요. 외국인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뭐 이쪽은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그건 이제 세력들의 마음인 것이겠죠. 저도 목표가를 어느 정도 기대가를 이제 제시하고 자문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적정 수익 이상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조금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제 도리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몫일 거겠죠.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자, 바이오 쪽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또 셀트리온 쪽은 거의 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한동안 뭐 가파르게 반등 N자형 파동을 그려가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좀 쉬네요. 네. 근데 뭐 추세가 자체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HLB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HLB를 매집할 때 이런 모습을 한동안 오래 보였죠. HLB도 이때 굉장히 오랜 기간, 뭐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조정을 받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HLB가 고점 대비 볼까요? 여기서부터 1년 넘네요. 이러면 거의 한 2년 정도, 네, 2년 정도의 조정을 거쳤죠. 고점 대비. 그렇죠?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기간 조정. 셀트리온은 뭐 거의 지금 이제 한 8개월, 9개월, 이제 9개월 차로 들어가네요. 9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등 나오고 또 조정받고 반등 나오고 조정받는다면 또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들어갔다. 뭐 그러면 또 이제 세력들이 좀 장난을 치면서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뭐 국내 기관들이 좀 흔들 수도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공매도 나오네요. 공매도도 없고 오히려 HLB도 과거에 엄청난 공매도 공세가 있었습니다. 예, 무상증자 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또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페이크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다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윗꼬리거든요. 윗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이런 거죠. 이제 개미털기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 있죠. 이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저 이제 자문 받으신 분들한테도 수차례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주가를 누릅니다. 무슨 말이냐, 좀 팔아라는 거죠. 여기서 팔아라는 거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장중에 계속 이렇게 급등시켰다가 빼버리고 급등시켰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특징적인 거죠. 급등시켰다 빼버리다가 급등시켰다 빼버리고 여기서 급등시키면 이제 여기서 다 정리하고 나가면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식 반복된 박스권 매매를 유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저는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날 급등시키고 빼버리면 좀 그런 세력들의 의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그렇게 쉽게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뭐 제약은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있고 한번 그런 모습이 있고 좀 다른 뭐 소형사들은 좀 이런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세력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뭐 그런 것들 한 번씩 그런 캔들들이 나오죠. 뭐 볼까요? 찾아볼까요? 그런 게 좀 최근에 셀리드, 셀리버리 이런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 좀
조세가 많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거죠.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이러다가 뭐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윗꼬리가 고점에서 나오면 이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매직 구간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셀트리온은 아직 그런 모습은 저도 체크 못했습니다. 세력들이 뭐 누른다, 뭐 억지로 급락시킨다 이런 모습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개미 물량을 터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셀트리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대형주로서 삼성전자처럼 현대차처럼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오늘같이 전체적인 큰 그림 맥락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세계 글로벌 증시 하이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뭐 램시마라든지 뭐 레케노라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그냥 의도적으로 막 가격을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기사를 막 남발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하게 기사와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쪽은 셀트리온 그룹의 움직임, HLB는 HLB의 그룹의 움직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실물 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너무 강하게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오늘도 마감 시장을 좀 쓰긴 했는데, 이제 부동산과 이제 주식과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좀 조언 드리는 부분은, 부동산과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장단점을 있는데, 그 장단점 중에서 부동산은 뭐 쉽죠. 심플하죠. 거액의 투자 자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시세가 난다, 뭐 이런 건데, 주식은 급변하는 시세 때문에 이제 투자 손실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가장 이제 좀 문제점이 생기는데, 요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제 신체 외부적으로 외생 요소들은 우리가 운동이란 걸 통해서 단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헬스클럽 가서 엽기도 늘고 몸도 이제 윗몸 이렇게 해서 배도 나온 걸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인 훈련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산에 올라가서 참선을 한다, 뭐 우리 뭐 수도승도 아니고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관리하면서 뭐 명상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헬스클럽처럼 많지는 않은 거죠. 일상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 손실 구간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들, 이 공포심, 이걸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가 주식 투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선 주식에 대한 철저한 공부죠. 예.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을 때, 무엇인지 모르고 처음 해보는 것들, 이런 거에 공포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다를 처음 들어간 사람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바다에 들어가서 한번 빠진 사람은 그 위험을 알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라고도 표현하는데, 주식에 모의 투자를 해서 막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 공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의 돈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내 돈이 1,000만 원에 들어가서 반토막이 났을 때 느끼는 공포는 모의 투자에서 반토막 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포가 없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반토막이 날 때까지 왜 이런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반토막이 났을 때 그냥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가 되었고 무서워서 손절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마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 바다는 깊이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미리 배우고 바다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뭐 산소통을 들고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준비 없이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HLB, 셀트리온 이 종목이 무슨 회사인지 모르고 주식을 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HLB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HLB라는 회사가 리보세라립이 뭔지도 모르고 리보세라립 작용 기전도 모르고, 네, 셀트리온이 만드는데 뭘 만드는지 모르고 PER이 뭔지도 모르고 EPS가 뭔지도 모르고 EV, EBITDA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일도 올라가겠지, 이런 직감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날도 68,000에 샀다가 5만원에 판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 2만원의 시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HLB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해서 또 시세 변화에 대해서 무조건 대응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을 68,400원에 사서 5만원이 됐을 때 손절하고 나온 사람과 68,400원에 내가 10% 비중 100만원 한번 사보자, 그리고 계획적으로 나는 5만원 정도 부근이 오면 또 100만원을 더 사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하고 산 사람들, 어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 이런 전체적인 공부를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 구간에서 어떻게 내가 위험을 관리를 하느냐, 내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것들을 굉장히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극복해내고 수익을 낸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주식 투자 무조건 그냥 사고 팔고만 문제가 아니라 뭐 급등하고 올라갔으니까 내일 또 올라가겠지, 이런 단순한 너무 기본적인 그냥 1 더하기 1은 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대해버리면 절대 2나 3이 안 나옵니다. 더하기가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르고 내일 올랐으니까 모레도 오르고, 이런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내가 투자해야 될 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